저는 17학번 프랑스어 문학과 황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어 문학과 17학번 이지선입니다. 저는 20년도 1학기에 다녀왔고 라오셀의 라오셀 대학교로 다녀왔어요. 거기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교수님이 거기 가면 인턴을 해서 돈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갔거든요. 그리고 파리를 솔직히 가고 싶진 않았고, 왜냐면 물가도 있고 그래서 라오셀을 갔는데 일단은 돈이 없어서 일단 인턴을 못하게 됐지만 거기 바다라든지 풍경이 굉장히 좋았고 물가도 훨씬 쌌고 그래서 만족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어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네, 저는 2019년도 2학기에 리옹에 있는 장물랑 리옹 3대학에 교환학생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리옹 3대학을 선택했던 이유는 한국어학과가 있고 그리고 리옹 자체가 학생의 도시라서 다른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리옹 3대학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지인이가 말해준 것처럼 파리가 물가가 좀 비싼데 리옹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면서도 물가가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라서 좀 합리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해서 리옹 3대학을 다녀왔어요. 먼저 교환학생 우리 학교 국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자격 요건을 확인을 해야 돼요. 뭐 배영인데도 있고 영어 점수 토익이랑 토플? 이런 걸로 토익 토플로 갈 수 있는 데도 있고 델프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는 데도 있고 근데 라오셀의 경우는 배영이 꼭 있어야 됐어요. 네, 먼저 따시고 그 다음에 캠퍼스 프랑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거기 굉장히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거기 막 세배 지원서 작성하고 제출해서 면접 일정 잡아서 면접 보고 면접을 본 날에 바로 그 대사관 면접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대사관 면접 일자를 잡고 그 중에 준비를 싹 해야 되는데 서류가 좀 많아요. 뭐 동사무소도 갔다 와야 되고 구청도 갔다 와야 되고 근데 그런 거는 블로그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거대로 싹 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서류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그 전날 전전날 계속 확인을 하셔서 대사관에 가셔야 쉽게 이렇게 통과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준비 잘 하시고 가시면 돼요. 리옹 3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각 대학마다 조건이 있어요. 근데 리옹 3대학은 제가 갔을 때는 일단 그 과목이 어떤 언어로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프랑스어 프로그램이랑 영어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는데 저는 프랑스어 프로그램을 선택을 했거든요. 왜냐면 프랑스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배양이 있어야 됐는데 저는 이미 배양을 딴 상태였어서 일단 그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 배양을 딴 거 외에는 언어적으로 뭔가 추가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께 좀 손을 벌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지인이가 말해준 것처럼 서류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캠퍼스 프랑스 들어가서 뭐 인터뷰하고 면접 날짜 잡은 다음에 대사관을 가서 뭐 학생 비자를 따기 위해서 또 면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따로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주택 보험을 들라고 한다던가 추가적인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그 서류들 잘 준비를 해서 제때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뭐 아포스티유 같은 것도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저는 이게 2019년 1학기에 이걸 했던 걸 벌써 2년 정도가 지나서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네이버 블로그에 되게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다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류 준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항공권이 좀 비싸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외국 유학생을 하면 국제학생증을 발급을 받잖아요. 근데 국제학생증 페이지에 가면 항공권 예약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되게 싸게 할 수 있어요. 전 편도로 끊었는데 대신 좀 경유를 좀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 라오셀을 이틀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경유지가 어디였지? 아부다비였는데 거기서 20시간을 했어요. 거기 되게 안전하고 좋았거든요. 거기 그게 있었고
루브르 박물관 분관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하거든요. 건축 그걸로. 대박. 그런 것도 보고 성도 보고. 그래서 뭐 안전은 해요. 그러니까 돈이 걱정되신다면 거기서 찾아보시면 돼요. 전 참고로 45만 원에 갔어요. 그래서 몸이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돈을 아낄 수 있어요. 국제 학생증 발급을 꼭 받으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그 가기 전에도 어떤 비행기 가격 측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가고 나서도 여행을 할 때 그 혜택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 뭐 박물관 들어갈 때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던가 그래서 그 가기 전에 국제 학생증도 꼭 발급을 하시는 게 좋고 학교에서 해줘요. 성균관대에서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쉽게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이게 좀 대학마다 다를 텐데 저희 라호셸 대학교는 수강 신청을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가면 한국인 학생들 대상으로 교환학생을 모아요. 그 교수님 계세요. 권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교환학생 애들을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면서 네가 듣고 싶은 과목 뭐 엑셀에 정리해서 뭐 반장한테 제출해서 그렇게 하면 뭐 제가 수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뭐 다른 학생들처럼 정식으로 수강 신청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일단 라오실 대학교에 가면 권 교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수업은 저희 막 학교에서 막 문학 수업, 문화 수업 듣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프랑스어로 듣는 거예요. 그냥 일반 학생들과 같이 큰 강의실에서. 그리고 그 수업이 있고 강의 듣는 수업이 있고 그 지들끼리 토론하는 수업이 프랑스는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토론하는 수업을 빼줬거든요. 교환학생들은. 그래서 그건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강의 듣고 네 했어요. 그래서 개강을 거기는 1월쯤에 하니까 종강을 한 3월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과제하고 해서 학기를 마쳤습니다. 저는 3과목을 들었는데요. 2개는 교환학생 필수 과목이었고 하나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교환학생 필수 과목은 그 Française langue étrangère 플레라고 그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그 수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어 문화 가르치는 수업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언어학 수업을 선택을 해서 수강을 했는데요. 아까 지인이가 말했던 것처럼 프랑스는 수업이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이 CM이라는 과목은 대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는 건데 출석 체크를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시험만 보면 끝나는 유형의 과목이고요. 떼대 같은 경우에는 소그룹으로 추가적으로 토론을 해야 하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떼대를 안 들어도 되고 쌤 수업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쌤 수업들을 들었고 그 다음에 뭐 이건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리옹 3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강 신청이 왜 우리는 선착순이잖아요. 그래서 10시에 가가지고 PC방 가서 하는 리옹 3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간을 정해줘서 이때 그냥 너가 수강 신청을 해라. 그래서 막 부담이 하나도 안 됐고 그냥 제가 듣고 싶은 수업 그냥 클릭하면 끝났어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뭔가 학교마다 다른 것 같아서 시스템이 그냥 학교에 조금 더 학교에 문의를 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과목마다 다르고 교수님마다 다르겠지만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따로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언어학 수업은 그냥 일반 수업이었는데 교수님께서 따로 그냥 레포트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레포트 작성하고 수업 끝났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교환학생은 좀 수월해요. 그리고 성적을 보통 PF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P를 받으려면 보통 프랑스 시험 만점이 20점이거든요. 10점을 넘기면 돼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솔직히. 저 코로나 학기라서 다행히 좀 인터넷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조금 수월하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쉽진 않다. 그리고 수업은 파리에 이날코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문화 수업 안 듣고 다 언어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좀 배우고 싶다 하면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한국어과도 있고. 저는 그런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고요. 이제 그 교환학생 전용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심히 해야 했어요. 제가 들었던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엄청 깐깐하셔서
뭐 과제나 발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 중간중간에 뭐 쪽지 시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플레라는 교환학생 전용 프랑스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교환 가서 외국인 친구들 사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친구를 좀 외국인 애들 좀 많이 만나고 싶다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2학기에 가는 걸 추천해요. 우리나라 2학기가 거기 1학기거든요. 근데 1학기에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학기 초에 맞아. 뭐 다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1학기 때 뭐 축제도 있고 그렇듯이 걔네도 똑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 학기로 2학기에 가서 좀 아쉬웠지만 1학기 때는 뭐 한국어학과 학생들끼리 교류도 있고 해서 친구 많이 사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1학기에 우리나라로 가을에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친구를 거기서 사귀려면, 뭐 동아리 이런 것도 있지만 솔직히 좀, 교환학생이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외국인 애들이 좀 일을 하는 것도 있고, 그거 동아리를 찾기도 딱히 쉽지도 않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학기에 가가지고, 제가 갔는데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쉽지 않았지만 저는 어떻게 사귀었냐면 같이 교환학생을 갔던 한국인 애들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걔네 학교가 홍대였는데 홍대는 라우쉘로 매년 가거든요. 그래서 그쪽 친구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사귀었었고 그거 아니면 그 프랑스는 우리나라랑 달리 틴더나 그런 모바일 앱을 사람 만나기 위해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틴더나 그 친구 사귀기용 앱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는 지금 유학생이긴 한데 거기서 막 그렇게 해서 엄청 잘 사귀었거든요. 그리고 막 홈파티도 걔네 많이 해가지고 거기 가서 사귀거나 그리고 걔네는 좀 무리지어서 놀아요. 그래서 한 명이랑 친해지면 그 무리랑 놀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친해지시면 되고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터졌어가지고 사실 3월부터 셧다운이 돼서 밖에 막 놀러 다니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기숙사에서 어떤 언니가 방 안에서 클럽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진짜 거의 막 무슨 LED 풍선 사가지고 불어서 막 붙이고 막 꾸미고 술 샀다가 그래서 노래 크게 틀고 막 우리끼리 이렇게 팔찌도 만들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에서 우리끼리 붙어서 외국인 친구들하고는 별로 뭐 친해지지도 못했고 우리끼리 좀 돈독해졌지만 그 나름의 재미가 있었다. 그리고 인종차별을 매우 많이 당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기분이 진짜 나빠요. 맞아. 근데 꼭 같이 있을 때 놀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을 때 막 기죽거나 하지 말고 왜냐면 하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욕해줘요. 우와. 근데 막 좀 위험해 보인다 하면 좀 피하는 게 상책이긴 한데 맞아. 저는 학교에 버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해서 제 버디랑 엄청 친해지고 그리고 그 버디의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져서 그렇게 해서 프랑스인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도 한국어학과가 있어서 그 한국어학과 친구들이 이제 한국인 교환학생들이 오면 어디서 연락처를 받아요. 그래서 먼저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막 피크닉 가고 그럴 때 저희도 같이 초대하고 또 따로 수학회 같은 거 할 때도 저희 초대해서 같이 뭐 친구들이랑 놀고 그리고 학교에서 파티를 열어요. 그러니까 그 웰커밍 파티처럼 학기 초에 뭐 파티를 여는데 저는 거기에 뭐 가진 않았지만 거기서 친구들을 많이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